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름의 속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월급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지금은 사실 각각의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 이 월급밖에 없고요. 다른 분들은 또 추가 수입이 있으실 거예요.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를 받으신다든지 수입이 있으면은 써야 하는 돈도 있겠죠. 지출. 그 달에 쓰고 없어지는 현금을 지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저금, 저축 이런 거 있죠. 이 저금은 그 달에 바로 쓰지 않고 미래 시점에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지출이랑 저금이 사실 각자의 뜻이, 사용하는 뜻이 조금씩 다른데, 지출이란 그 달에 써버리고 없어지는 돈,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 되기 전에 사라지는 돈인 거죠. 그리고 저금은 다음 달에 쓸 돈도 내가 미리 챙겨뒀다면 이거는 저는 저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때 쓰는 단어에 대한 뜻을 정의를 해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에도 보셨듯이 월급날 제가 하는 일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월급 통장 합치기. 두 번째는 합친 통장을 다시 쪼개기.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첫 번째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저의 월급과 나의 월급과 남편의 월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개수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통장이 많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쪼개기라는 뜻은 그 여러 개 갖고 있는 통장에다가 한데 모았던 월급을 이렇게 목적별 통장에 분배를 하는 게 저의 큰 일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남편이 월급이 들어와서 송금했다고 하고 들어오자마자 나갔다고 슬퍼하는데 뭐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참 고맙게도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으면 저희 남편이 제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전액을 다 보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합쳐가지고 꼭 한 사람이 관리하자는 약속을 결혼 전에 했었어요. 사실 저의 결혼 신조이기도 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었고 남편이 뭐 흔쾌히 얘기는 해줬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그리고 자, 이 캡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출금 계좌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12개라고 떠 있죠. 그래서 12개나 왜 필요하냐? 12개 뭐 엄청 다 큰 돈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떼부자는 아닙니다만 다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 목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이제 목적별 통장이 있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통장 목적별 통장에 돈을 송금한다. 월급을 합치는 월급 통장이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입출금인데 요거를 하나씩 보내주는 거죠. 일정 내가 보내놓기로 약속한 금액을 이렇게 25일에 다 일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게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통제하기가 용이해요. 이걸 설명을 하면서 왜 이 목적별 통장이 필요한지를 제가 간략히 계획적인 소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제가 그래서 본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계획 소비를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 잘 아시겠지만 매달 들어가는 돈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비용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개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이제 통장이 거의 이제 10개가 넘는 10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통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제 용돈을 넣어가지고 체크카드로 소비를 하는 통장이에요. 저희는 각각 용돈을 이제 동일한 금액을 매달 분배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써도 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체크카드랑 연계된 통장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지금 별명을 제가 월급 통장이라고 써놨잖아요. 월급 통장이에요. 내 월급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급여 통장이라고 하겠죠. 남편이 보내주는 남편 월급을 여기다가 합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생활비 통장은 식료품비, 장 보는 거, 그리고 뭐 비상약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것들 그달에 이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생활용품들 이런 걸 살 때 저희가 쓰는 돈을 따로 이 통장에 모아놔요. 전용 체크카드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장 보러 갈 때 이 카드를 꼭 씁니다. 장 보거나 누가 뭘 사러 갈 때 이 카드를 그냥 서로한테 주는 거죠. 다음 이 경조사비 통장인데 경조사를 챙기는 건 우리 둘 이름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사비도 부담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예측이 안 돼요. 사실 3달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이제 경조사비가 대략 얼마가 나가더라.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매달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쓰던 안 쓰던 경조사 용도 외로는 꺼내 쓰지 않습니다. 쌓이더라도 그냥 계속 쌓아놔요. 언젠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통장은 이제 여기 제목을 보시는 거면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미리 병원에 갈 때 쓸 돈을 미리 모아두는 통장이에요. 우리가 아픈 걸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료로 주는 것을 처리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일정 부분을 저희가 미리 모아놓고 이상하게 한 번씩 치과를 간다거나 뭐 피부과를 간다거나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부담이 훨씬 적고
필수 3대 보험만 가지고는 모든 의료비를 100%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할 때 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이 쇼핑 통장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부부가 쇼핑할 때 쓰는 통장입니다. 쇼핑 언제 하죠, 우리? 이제 의류를 살 때, 아니면은 뭐 신발 살 때, 아니면 뭐 등등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 살 때. 요번에 최근에 산 걸로 이제 리뷰를 해보면 남편이 이제 운동 갈 때 장갑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갑. 그리고 제가 신던 운동화가 많이 해져서 운동화. 그래서 이런 거를 매달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생활비로 쓰게 되면 그달의 생활비가 너무 쪼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저희는 이제 짜잘한 것들은 각자 용돈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쓰다 보니까 보통 5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이 통장에서 써도 되지 하고 서로 물어보고 이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머리 하러 갈 때 미용실 갈거나 피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케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돈을 그때 써버리면 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조금씩 모아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거의 미용실 용도로 쓰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자주 자르는지 몰랐는데 헤어컷 할 때 이제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쓰는 것 같고 염색이나 파마를 할 경우에 여자분들 목돈 많이 들잖아요. 미리 뭐 1, 2만 원이라도 매달 모아놓으면 그게 은근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 다음으로는 이 통장은 지금 최소 6개월에서 1년짜리 적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을 팔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돈을 깨버린 거죠, 적금을. 다시 지금 적금을 들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사실 이사를 하기 전에 쌓아두기는 해야 되는데 굳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어서 그냥 제가 입출금 통장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적금을 들어왔던 돈들을 이 통장에 다 넣고 이제 이사 직전에 그리고 이사 전후로 사야 할 것들 써야 할 것들 돈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모아둔 거고요. 그리고 이 월급여 자투리는 우리 부부의 용돈 그리고 이것저것 뭐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그리고 각각 적금 넣을 거 다 끝나고 나서도 애매하게 남은 돈 1, 2만 원 정도가 그냥 두면은 눈먼 돈처럼 사라지는 게 싫어서 이 통장에다가 이제 모아두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모아놓으면 언젠간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제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5만 원 전후로 남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모아놓으면은 사실 5만 원 정도도 한 3달만 되면은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좀 목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살 때 이렇게 모아두면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뭐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용돈 자체에서도 남는 것들을 아깝게 쓰고 싶진 않아서 모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통장은 이제 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월 급여가 저희는 주 수입인데 월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그런 해는 없었지만 이제 성과급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수입이긴 해서 이것도 모아두는 돈인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본론 내용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왜 목적별로 미리 돈을 넣어서 우리가 가려고 했는지 설명을 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통장에 어떻게 제가 통장을 관리를 하고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볼게요. 다른 분들 보면 진짜 가계부 엄청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쓴 거랑 이런 거를 쓰시는데 저는 매일 쓰기에는 사실 너무 게을러요. 저랑 남편이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글 닥스에다가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스프레드 시트에 이제 기록만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 거창하게 하진 않고 있다. 먼저 25일에 저는 기존에 24일까지 쓴 통장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24일까지 남은 돈들 이거를 각각 따로 모아두는 통장에다가 옮겨놓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일은 저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25일날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저축인 거죠. 지금 현재는 적금 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 전까지 쓰기로 했던 적금 대용 통장에다가 저축하던 금액을 계속 넣어놓고 있죠. 저축 금액, 이체. 저축을 하려면 저축부터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지만 명심하고 돈을 모으고 싶으면은 소비부터 하시면 안 되고 25일날 저축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저축을 이제 원래금도 저축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저축의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가계부 정리할 때는 대출 원리금을 저축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부부가 매달 저축하는 저축률이 59%에서 매달 다르긴 한데 62%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나름 그래도 알뜰하게 산다고 했는데 70%가 안 됐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용돈 배급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배급이란 말이 슬프긴 한데 사실이 맞습니다. 이 용돈으로 한 달 동안 살기 때문에 용돈 배급. 자, 그다음 용돈 배급 후에 하는 것들은 생활비를 송금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제가 이제 어디에 보내진 않아요. 자동 이체되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험료가 이제 월 22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 통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우선은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집대출 원리금은 이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남편이 이제 자동 이체하는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 통장에다가 남편의 통장에다가 매달 이제 동일한 금액이 원리금으로 빠지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돈을 남편의 통장에다가 넣어준다. 통장에 송금. 그리고 목적별 통장들 뭐 병원비 통장, 뭐 쇼핑 통장 이런 것들 다 송금 처리하고요. 마치 내가 타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과금 그리고 통신비가 오는 날짜가 제각각이에요. 관리비 이거를 월급 통장에서 송금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통신비는 이제 실비 처리를 하고 있고 남편 통신비에 인터넷 비용하고 이제 TV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요거는 각자 이제 통신비 나오는 거를 이제 실비로 처리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고지서나 이제 인터넷 고지서가 뜨면 제가 월급 통장에서 똑같이 송금을 해줍니다. 참고로 교통비는 저희가 각자 용돈에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이런 건 자기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통비 썼다고 하면 조금 서로 불공정할 것 같아서 교통비는 각자 용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용돈. 마무리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저축률이 지금 우리 집이 저는 한 그래도 65%는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6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사 후에는 좀 긴축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그 작지 않은 그 큰 돈을 저한테 이제 맡기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행복하게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주체를 믿고 보내준 남편이 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흔쾌히 믿고 월급 보내주고 지금까지도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믿어주는 남편 진짜 고맙고 그런 고마움 때문에 그 구글 닥스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어떻게 우리가 돈을 썼고 이렇게 모아놨고 어느 정도 남았고 이런 거를 이제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게 제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를 걸어놓으면은 공유 걸린 사람들끼리는 다 볼 수 있거든요. 수정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이 영상 때문에 사실 정리해 본 거긴 한데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보이는 것들, 새로운 목표 이런 것도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 방법이 사실 완전히 정제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목돈을 모을 이제 저축 목표가 생긴 분들이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충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어느덧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맨날 카드만 긁고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 나는 이제 계획 소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저희처럼 결혼 후에 이제 초기 자산을 제대로 다져놓고 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 대출을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목표가 명확할 때 이제 자산 토대를 제대로 다지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방법들이 되게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설명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다른 속 이야기로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